네, 안녕하십니까. 정선미 변호사입니다. 저는 행정청의 그런 아동분리 조치 남용으로 인해서 심각한 아동 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는 점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먼저 사례를 말씀드릴 텐데요. 이 사례들은 다 제가 담당했던 사건들입니다. 작년 7월 1일인데요. 사실혼 관계 부부였어요. 근데 좀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약간의 폭행이 있었어요. 좀 밀치고 손을 조금 핥히고 약간 고성이 오갔는데 본인이 부부싸움으로 신고를 한 사안이에요. 근데 담당 수사관이 집으로 왔어요. 근데 이 집이 부부싸움으로 신고한 게 7차례고 아동보호 사건으로 송치된 건이 한 4건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너네 부부싸움으로 신고하고 계속 화해한 거 몇 번째냐. 이번에는 아동학대 사건으로 만들어서 아동을 분리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서는 할 말 있으면 아동보호 전문기관 직원이 오면 너네 할 말 있으면 해라. 이랬어요. 그리고 왔어요. 그런데 이 아동들은 정말 어렸어요. 아이가 둘이었는데 첫째 아이는 발달장애를 겪고 있었는데 만 38개월이었고 그 막내 아이는 만 13개월의 여아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대화가 불가능해서 존중되어야 되는 아이의 의사조차 확인이 되지 않았는데도 그냥 분리조치가 됐어요. 그래서 엄마는 이의를 제기하고 싶었지만 공무집행 방해죄로 문제 삼겠다고 하니까 정말 애 못 찾을까봐 겁나서 그냥 아이를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는 임시조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임시조치 결정에서는 접근 금지, 아이들하고 통신도 금지돼요. 그리고 상담 교육 위탁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항고를 해서 결국 법원에서는 상담 교육으로 충분하다. 아동의 복리를 위해서는 원가족 복귀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판결이 나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판결 이후에만 나왔지 판결 주문에 나왔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동보호 전문기관 직원은 아이를 돌려줄 수 없다. 원가정 복귀라고 주문에 나와 있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래서 굉장히 여러 항의가 있어서 겨우 회의가 열려서 겨우겨우 아이를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이 아동보호 사건도 불처분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는 이 집에 대해서 계속 개입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결국 제가 이제 이걸 그냥 계속 막고 있는 사안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안에 있어서 부부싸움은 아이에 대한 정서적 학대입니다. 그래서 아동 분리가 이루어졌는데 그럼 이 사안에서는 부부싸움을 제지하기만 하면 끝나는 사안이었어요. 이것이 재학대의 그런 위험이 급박하고 현저해서 아동학대가 너무나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 아이를 시설에 곧바로 보내야 되는 사안이냐. 그렇게 보기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느냐. 우리나라의 이 아동 분리와 관련해서 두 가지 큰 법이 있습니다. 아동학대 처벌법하고 아동복지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학대 처벌법의 응급조치,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72시간 아이를 분리시킬 수 있는 이 조치에 대해서 사법심사 에 대한 규정이 전혀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보통은 일반적으로 행정청이 그냥 실시할 수 있는 보호조치를 아이를 데리고 있을 수 있는데 보호조치에 대해서도 아동복지법에 사법심사에 대해서 그 어떠한 규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또 문제는 임시조치에 대해서도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임시조치 결정 받아보셨을 거예요. 근데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만 임시조치가 아동학대 처벌법에 규정되어 있고 피해 아동에 대해서 특히 피해 아동의 분리되는 조치에 대해서는 임시조치 규정이 전혀 규정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고를 해서 아이를 찾고 싶어도 아동 분리 조치의 그 위법성에 대해서는 주문의 판결이 나올 수가 없는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판부에서는 이 아동 분리는 아동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판결을 내렸고 담당 판사님도 아동보호 전문기관 직원에게 이거는 원가정 복귀 취지의 판결이 맞다라고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는 돌려줄 수 없다. 우리 매뉴얼대로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한 거예요. 이렇게 사법기관의 판단과 행정청의 판단이 상이해지는 문제점이 생기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례에서도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그냥 같이 좀 지내는 사안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말싸움이 심해져서 남자친구가 너 기존에 줬던 선반 가지고 갈 거야 해가지고 그걸 옮기는 과정에서 중문 유리창이 좀 깨졌습니다. 그 소리가 시끄러우니까 주변에 신고가 들어왔어요. 밤 9시 10시경에 경찰이 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냥 그 사안이 종결됐어요. 그런데도 2주 후에 갑자기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경찰을 대동하고 와서 당신은 2주 전 그 남자친구와의 싸움에 있어서 아이를 보호하지 않았다.
아이를 그 아동학대, 정서적 학대 상황에 방치했다는 이유로 곧바로 아동을 분리시켰습니다. 이것이 과연 재학대 위험이 급박하고 현저한 상황이었는가? 이건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이 피해 아동은 ADHD 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엄마가 없으면 잠도 혼자 못 자고 또 엄마가 대변을 닦아줘야 되는 그런 아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는 아이를 분리시켰고 아이와 그 어떠한 통화도 불가능하게 했고 학교에 있는 아이를 그냥 데리고 갔고 그 다음에 핸드폰 전원을 꺼버렸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접근 금지, 통신 금지 조치에 대한 임시 조치 결정이 나왔고 항고를 해서 역시 재판부에서는 아이의 그 복리를 위해서 장기간 시설을 입소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아이도 강력히 집에 가고 싶다. 그러니 원가정 복귀를 해라는 취지로 또 판결을 내렸어요. 그런데 역시 주문에 그게 나와 있지 않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는 우리는 원가족 복귀 프로그램을 돌려야만 한다. 그러면서 계속 아이를 돌려주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 항의가 들어가고 아이가 집에 가겠다는 의사가 너무나 확고했기 때문에 다행히 아이를 돌려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사법기관과 행정청의 판단이 상이해지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제가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중요한 조문들은 발제문에 넣었고요. 왜 이런 일이 생겨나느냐? 이 점에 대해 살펴보자면 아동보호 전문기관 직원 보통 살펴보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만 있으면 보통 채용이 됩니다. 근데 그 2급 자격증은 어떤 시험도 필요하지 않고요. 필요한 교과목만 이수하면 그냥 그 자격증이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연령이 어리고 결혼하지 않은 그런 직원들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근무를 합니다. 근데 아동보호 전담 공무원이 없는 지역이 대다수인데요. 거기서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공무수탁 사인으로서 이 업무를 실제로 맡아서 담당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판단에 모든 것이 좌지우지 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에 두 사례에서 봤지만 사법부의 판단이 존중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현재 아동학대 처벌법이나 아동복지법상의 사법심사에 대해서 제대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여기 오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아이를 제대로 찾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일들이 생기면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서 아이를 찾아오느냐. 첫 번째는 이제 임시조치 결정이 나오면 저희가 항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동 분리 조치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결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판결 이후에서는 아동 분리 조치가 잘못됐다는 취지의 원가정 복귀를 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싸우는 게 훨씬 좀 수월해지죠. 그게 아니라 보통 응급조치로 아이가 분리되고 이후에는 그 행정청의 보호조치로 계속 아이가 분리가 되는데 그럴 때는 이제 행정소송을 제기를 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해서 아이를 찾아오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점은 이 보호조치에 대해서 아동복지법에 사법심사에 대해서 규정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것이 없습니다. 이건 심각한 입법의 흠결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되면 하여튼 강력하게 계속 항의를 하고 또 이제 변호사도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개입을 계속 관여를 해서 그거를 차단시켜야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행정청에서 피해 아동 보호 명령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사법기관에서 또다시 이 문제점에 대해서 또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맡았던 사건인데 1시간 정도 법정 공방을 해서 아이를 찾을 수 있었던 사안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굉장히 빨리 하고 있어요. 양해 부탁드리고 그래서 지금 그 현행법 개정이 필요한데요. 아동학대 처벌법상 여러분께서 지금 아이를 분리되면 대부분은 응급조치로 분리가 됩니다. 응급조치는 원칙적으로 72시간이고 이제 예외적으로 뭐 120시간이나 임시조치 결정 시까지 아이를 분리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응급조치에 대해서 사법심사 규정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뺏겨도 이걸 다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법심사를 받을 수 있게끔 법이 개정되어야 되고 또 원칙적으로는 72시간 이후에는 아이를 다시 원가적으로 복귀시키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예외적으로 정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아이를 계속 분리시킬 수 있게끔 규정을 계속 그렇게 개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문제냐면 제가 맡은 사건도 그렇고 그 어떤 사건에서도 임시 보호 조치가 나왔을 때 그 결정문을 받았을 때 그 사안에서는 아이를 찾을 수 있는 경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임시조치에 대해서는 법원이 임시조치 청구가 들어오면 24시간 내에 그 사법심사를 마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판사도 임시조치 청구 들어온 대로 판결을 할 수밖에 없는 시간적 제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24시간은 우리 그 아동학대 행위자라고 되는 그런 부모님들도 방어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임시조치 그 청구가 들어왔다는 사안이 제대로 통지가 되고 우리도 이걸 제대로 방어할 수 있고 그래서 제대로 그 사법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아이를 빨리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왜냐하면 항고를 해서 아이를 찾을 수 있는 사안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하면 아이가 시설로 분리된 이후로 한 달, 한 보름 정도는 아이를 시설에 계속 둬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임시조치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동학대 행위자, 부모에 대한 임시조치만 아동학대 처벌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나 이거를 피해 아동, 그러니까 아동 분리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처벌법에 규정을 해서 우리가 항고에서 다퉈서 판결 주문에 원가적 복귀해라라고 주문에 나올 수 있게끔 이 법이 개정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보호조치를 통해서 장기간 동안 아이가 분리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동복지법도 지금 뭐가 문제냐면 지금 이게 실무에서 이게 적용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호조치로 인해서 시간적 제약도 없이 아이가 정말 무한정 분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보호조치가 남용되면 안 되는데 지금 뭐 즉각분리 조치 같은 거를 보면 그냥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냥 아이가 분리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지금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럼을 계기로 꼭 막아야만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 누가 봐도 아동학대 행위자로 볼 수 없는 사람이 아동학대 신고만 들어오고 그러면 이게 아동학대 행위자로 그냥 처리가 되는 그런 실무상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시설에서 부당하게 아이들의 그 수당을 횡령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부모에게 알리지도 않고 통장을 다시 개설을 해가지고 그 시설에서 그 아이의 수당을 다 횡령을 하고요. 또 피해 아동 조사를 할 때 신뢰관계자로 아동학대 행위자가 아닌 부모도 동석을 안 시킵니다. 그리고 문제는 아이에게 굉장히 위협적인 그런 상황을 조성을 해서 너 빼고 다른 애들은 다 아동학대 있었다고 하는데 너 왜 그렇게 진술했어? 그러면 애가 겁이 나서 진술을 번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양심의 가책 때문에 한 달 반 동안 아예 말을 안 한 아동까지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원가정 복귀 절차에 있어서도 사법기관의 개입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모든 응급조치, 임시조치, 보호조치 모든 조치에 대해서 사법심사가 분명히 필요하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아동의 인권이고 아동의 정신적 건강입니다. 아동의 연령이 어릴수록 정신적 트라우마가 커지면 발달장애, 우울증 그것이 심해지면 정신분열증 모든 증상으로 다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즉각적으로 아이를 분리시키는 현행 그 행태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